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저의 철학 공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름은 이렇게 거창하게 철학 공부 이야기라고 했지만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제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써 제 고민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저의 문제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 있는 10사람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을 창출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부터 저를 하나씩 되짚어 올 텐데요. 이제 저는 죽산안씨입니다. 죽산안씨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죽산안씨고 저는 신죽산안씨예요. 이제 거기서는 저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만 제가 안종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서는 그 안씨의 계보도 살펴봐서 안씨가 겪어온 경험들 그리고 그 안씨라는 족보 안에 누적된 그런 가치관들이 지금까지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제 가계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서 얻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를 당연히 얻었겠죠. 왜냐면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역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스마르크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보는 경험으로부터 세상을 배우고 천재는 역사로부터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배우라고 여러분께 권고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으로서 쌓아온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면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한국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얻은 것은 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리고 변화하더라도 일관된 신념이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이제 현재인데요. 현재는 이제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내용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언어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저는 언어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세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언어 그리고 개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나라고 칭해 볼게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세상은 원래 존재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죠.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저는 그 도구로 언어를 사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언어가 없으면 저는 이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없으면 인간은 세상을 인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만으로는 세상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언어가 세상을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의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인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메타 랭귀지, 그러니까 초언어에 관해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컴퓨터 안의 세계라고 부르는 가상세계 안에서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의 나열이라든가 혹은 시스템 언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뭔가 세계와 소통하는 본질적인 언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메타 랭귀지라는 게 사실 현실 세계에서 문법으로 보기도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규칙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현실 세계에 초언어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해서 논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현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첫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먼저 처음 물어보신 거는 너의 이름이 뭐냐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은 안종원이죠. 처음에 소개했다시피. 근데 그 선생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그럼 안종원은 무엇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안종원은 그냥 안종원인데 왜 안종원이라고 물어보지? 혹시 이 선생님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안종원 하면 그 사람인 줄 알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안종원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은 저를 대표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인간이 언어로만 세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인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종원이라는 언어로 인식할 수 없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안종원이라는 이 하나의 언어라고 봐야겠죠. 단어는 고유명사는 저를 대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메타 언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 언어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언어로서 나를 표현해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물론 결론은 지금까지 안 났죠. 제가 났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언젠가는 제가 여기에 대한 가설을 세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토론하고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이런 말들도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공유함으로써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더 발전된 이 메타 언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이디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사회가 지식산업 사회를 거쳐서 새롭게 이제 생각만으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세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예로 이제 우리가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그러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원래 있던 걸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단지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생각 하나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한된 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듣고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건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은. 때문에 저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이제 이 세르라는 사람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노이즈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어로 파라젯이라 그러는데 그 노이즈는 잡음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쓸데없는 거,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의 쓰레기들, 그런 걸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것이 이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딱 맞는 구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제 한문으로 쓸까요?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서요. 무용지형입니다. 쓸데없는 것도 다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에서 빈 부분을 바퀴가 있을 때 그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은 쓸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없으면 바퀴는 결국 깨지고 말잖아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그 힘을,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이즈 하나라도 잡아서 우리 아이디어 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이것이 이제 제가 미래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단초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나름 그래도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의식도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깰 수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깨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벽을 마주하면 회피해버리잖아요. 회피해버리고 돌아서 가려고 그러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벽을 넘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서 가도 비유를 하자면 돌아서 가도 그 다음에 회피해서 가도 똑같이 우리가 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벽을 타서 넘어간다면 그 벽을 혹은 부시고 넘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고난을 견딘 거고 그에 상응하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그 후에 이 고난이 하나일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돌아가기 힘든 길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 시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허영심이 많고 자만심도 있고 그 다음에 특권의식도 있고 하지만 저는 사명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는 어줍지 않은 용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인정하고 장점은 수용하되 단점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흔히 들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말이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거는 정말 자아분열이잖아요. 즉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한계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 그걸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미래 이야기는 이제 저의 장래 희망이라든가 꿈에 대해서죠. 저는 꿈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행동, 행위, 행보 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미래의 나의 행위 라고 이름 붙였을 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때문에 저는 이런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더 맞서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신념을 미리부터 정해놓느냐. 우리가 글의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가 글이 미숙한 사람은 두 갈씩이나 미갈씩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특히 두 갈씩으로 쓰라고 그러죠. 왜냐면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글을 써야 그 글이 우리가 선택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삶은 언제나 서투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것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념이라고 두 갈씩으로 딱 우리의 주제를 박아놓고 나면 우리는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이 없으면 늘 변하기 마련이죠. 신념이 없어서 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동하는 정치 철새도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 기업 저 기업 왔다 다니는 현대의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이직 문제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관된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변화를 주더라도 그 신념에 따라서 변화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하게 되죠. 투명성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죠. 정치적 투명성, 경제적 투명성, 뭐 회계 투명성. 우리가 이것이 모두 신념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신념이 있어야 정당성이 생기고 정당성이 있어야 투명성이 생기고 투명성이 있으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책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사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을 쓴 칼 야스퍼스인데요. 독일어니까 제스퍼스가 야스퍼스라고 읽어주세요. 이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가예요. 이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를 인식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한계 상황에 마주쳤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사람들이 모두 한계 상황에서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하나의 절대성 혹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죠. 사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고 나서 그게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진리는 사람들이 이미 소멸했다고, 그리고 이미 아무런 유용한 가치가 없다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향점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영령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죠. 부처는 이제 그런 환생과 윤회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일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의 완전한 규칙, 하나의 완전한 이름에 대한 규칙이 있었고요. 예수는 흔히 알다시피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 믿음, 절대성들이 이 사람들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게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상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나 안에 이론을 찾아라는 겁니다. 나 안에 이론을 찾아서 나의 가치관을 확립하라는 거죠. 나 안에 이론이 없으면 나는 결국 분열해서 스스로 갈팡질팡하다가 우유부단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겠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절대성 그리고 나 안의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양성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대성과 진리의 존재에 대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사람인데요. 나를 고민하게 한 사람 그리고 남도 고민하게 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특정한 인물로 잡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그 다음에 일상의 행동 속에서 이제 저 스스로의 물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는 감정이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흔히 공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공감할 수 없고 감정이입할 수 없으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발전할 수 있듯이 고민은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소양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고민이라고 표현했죠. 고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 신념은 고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대한 고민. 거기서 신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고민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가져갈 고민,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 고민. 저는 이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완성된 인간일 수는 없지만 좀 더 완성에 다가간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